지하상가나 이렇게 핸드폰 가게 갔는데 직원분들이 막 아이돌스럽고 잘생긴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핸드폰을 젊은 친구들이 가서 아이폰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 3년 할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연금은 요금제 약정을 치고 기기값을 깎는 것이고, 자급제는 조건 없이 기계만 사고 요금은 내 맘대로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휴대폰을 바꿔야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매장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21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입니다. 휴대폰 판매왕 폰킴 채널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에게 휴대폰 구입과 관련된 지식들을, 정보들을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고객님들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지금도 SK텔레콤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통신요금을 설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휴대폰 구입이나 통신요금과 관련된 꿀팁들을 단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판매를 오래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어디서 사야 가장 싸냐일 텐데요. 정답이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하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21년째 운영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쑥스럽긴 한데요. 오직 가장 싸게만 놓고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각 지역마다 있는 흔히 말하는 성지 중의 성지, 진짜 많이 파는 그 매장들이 가장 싸게 살 확률이 높아요. 이 시장은 결국 많이 파는 곳이 더 싸게 주는 구조거든요. 발품 팔 시간도 아깝고 오직 최저가만 원하신다면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까지라도 진짜 성지를 잘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매장을 하는 여기 대전만 해도 그런 곳이 서너 곳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싸게가 정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은 조건들, 이걸 같이 봐야 진짜 정답이 보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성지,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자급제까지 다양한 구매 방법이 있는데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좀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건 어디가 최고냐가 아니라 나한테 뭐가 맞냐로 봐야 돼요. 유형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급제가 답인 분들, 흥정한 시간도 자신도 없고 알뜰폰을 쓰거나 쓸 예정인 분들, 통신 3사인데 요금이 3만원 안쪽이다, 아니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플래그십을 자주 바꾸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민 없이 자급제를 구입하세요. 기기만 사는 거라 약정도 조건도 의무사항도 하나 없거든요. 자급제는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둘째, 성지가 답인 분들은요, 무조건 S시리즈, 폴더블 아이폰만 쓰는 분들, 요금도 5만원 이상을 내는 분들, 요금제 구조도 내가 다 아니까 상담이고 친절이고 필요가 없고 기계값만 최저가면 된다, 조건 좋으면 번호 이동도 상관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성지 중에 성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공식 대리점이 답인 분들, 구입부터 요금제, 가족결합, 사후관리까지 한 매장, 한 직원에게 원스톱으로 받고 싶다, 번호 이동보단 기기 변경을 원한다, 조금 더 비싸도 경험이 더 중요하다. 특히 어르신들, A시리즈 같은 중저가 선호 고객님들, 빠른 개통이 급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공식 대리점이 훨씬 낫습니다. 온라인은 시간 내서 매장 가기 어려운 분들께 좋은 선택지고요. 참, 판매점이요? 사실 성지가 곧 판매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판매점 중에 마진 적게 남기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곳을 성지라 부르는 거라 따로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어제 문 연 가게도 간판에 성지라고 다니까 진짜를 가려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여기서 네. 조금 더 비싸도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결국에는 공식 대리점이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그 고객님이 그 매장에 찾아가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그 경험이 아무래도 공식 대리점들은 조금 더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뭐 하나까지 다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성지나 일반 판매점들,
특히 휴대폰 성지 같은 데는 빨리빨리 판매를 하고 고객님을 좀 내보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경험이 되지 못해서 성지 쪽에서 구매를 하고 다시 일반 대리점이나 저희 같은 공식 대리점으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휴대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정말 따로 있나요? 이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출시 직후나 뭐 몇 달 지난 뒤에 가격 차이가 큰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20년 넘게 대리점도 하고 한때는 판매점도 같이 해봤는데요. 휴대폰 가격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축구로 치면 포메이션과 전략이 있는 거죠. S26을 예로 흐름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출시 직후는 사지 마세요. 사전 예약을 놓쳤다면 특히요. 이때는 통신사 제조사가 사전 예약 고객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건이 가장 안 좋아요. 보통 출시 후 2에서 4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인 경쟁을 하고 보조금을 풀어요. 얼마 전 삼성 감사 페스티벌 같은 게 그 신호탄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폴더블 신제품 나오기 2, 3주 전이 되면 S26 같은 제품은 다시 보조금이 확 줄어요. 지금 S26이랑 폴드7, 플립7 조건이 안 좋은 게 딱 이 이유입니다. 폴더블 개통이 끝나고 2주쯤 지나면 조금 풀리다가 추석 연휴 직전에 크게 터지고요. 연휴 끝나면 다시 확 줄고 연말에 반짝 좋다가 해가 바뀌어서 S27 나올 때쯤이면 S26은 살 이유가 없을 만큼 나빠집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업계에선 이걸 자기 잠식,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새 제품을 띄우려고 성능 겹치는 자기네 구형을 일부러 눌러주는 거죠. 제조사가 반드시 관리하는 숫자예요.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 타이밍만 기억하셔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사전 예약할 때 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사실 사전 예약할 때 통신사나 판매자나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전 예약 때는 그냥 사니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좀 비쌌는데 최근에는 제조사들이 처음 매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초반 사전 예약 물량을 보고 사전 예약 개통량 보고 그 제품의 흥망성쇠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 예약 때 많은 정책을 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예약이 끝나고 이제 개통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한 2주 이 정도는 사전 예약 고객님들 때문에 나 사전 예약 안 하고 오늘 사러 왔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실 할인을 거의 많이 못 받게 되죠. 그러면 저희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과 자급제로 사는 것 중에 어떤 경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둘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매거든요. 지원금은 요금제 약정을 치고 기기값을 깎는 것이고 자급제는 조건 없이 기계만 사고 요금은 내 맘대로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휴대폰을 바꿔야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매장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나는 데이터를 얼마나 쓰나, 요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이걸 따져보면 자급제가 맞는지 지원금이 맞는지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폰킴 계산법입니다. 그럼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계약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네, 무조건 좋은 계약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상담할 때 늘 시키는 게 있어요. 2년 총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이름하여 폰킴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26을 2년 약정으로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30만 원, 총 80만 원을 깎아서 샀다고 해봐요. 딱 들으면 엄청 이득 같죠? 그런데 조건을 보면 10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써야 하고 그 다음엔 4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18개월 유지해야 하고 처음 두세 달은 1, 2만 원짜리 부가 서비스까지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소에 3만 원대 요금제로도 충분했던 분이라면요. 기기값에서 아낀 80만 원 요금에서 도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딱 조삼모사죠. 그래서 할인 얼마 받았다가 아니라 2년간 낼 요금을 더하고 기기 할부원금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비교하셔야 진짜 이득인지 손해인지가 보입니다. 그럼 계약서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항목 3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는지, 판매처가 깎아준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서류엔 빠져 있는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원금으로 산 건지 선택약정 할인으로 산 건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계산인데 본인이 뭘로 샀는지도 모르고 개통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는 할부 기간, 당연히 2년 할부겠지 하겠지만 슬쩍 30개월이나 36개월, 심지어 48개월로 잡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거 하나로 매달 나가는 돈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 세 가지 매장 직원이 개통을 하기 전에 꼭 눈으로 확인하세요. 할부가 보통 기본 2년이잖아요. 네. 근데 2년 말고 뭐 30개월, 36개월 이렇게 넘어가면 다 이제 잘못 산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내가 이제 2년으로 다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왜 쉽게 구매하냐면 진짜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2년 약정, 2년 할부 때문에 쉽게 사는 거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도. 근데 이거를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할 때 충분히 2년으로 해도 될 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기기 구매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뭐 2년인 것처럼 다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할부를 30개월이나 36개월로 해놓고 숫자로 보여주면 월 나가는 할부금이 당연히 100만 원 기계값을 2년보다 3년으로 나누면 기기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좀 적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2년 쓰고 뭐 반납하시면 새 폰으로 바꿔준다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 렌탈하는 거랑 비슷한 시스템인데 200만 원짜리 폰을 사서 4년 할부로 해놓고 2년 동안 기기 가격의 50%를 내고 2년 뒤에 내가 그 매장 가서 기계가 꼭 멀쩡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반납하고 남아있는 50%를 면제받고 뭐 핸드폰을 새로 준다라는 느낌으로 설명하는데, 결국엔 2년 뒤에도 또 사야 되거든요. 안 사면 그냥 할부금만 계속 내게 되죠. 그러니까 48개월로 넣는 경우는 대부분 판매자가 할인 거의 안 하는 경우, 자신이 없는 경우, 솔직히 판매자나 대리점이나 혜택이 좋은데 할부를 길게 권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자동차처럼 요즘 자동차도 60개월, 48개월 할부하는데 핸드폰 200만 원, 100만 원짜리를 48개월, 36개월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업계에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한테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금 괜찮은 매장일수록 일시불로 좀 계산해도 부담 안 되는 그런 가격을 만들어주고, 할부는 거의 2년 이내로 잘 이렇게 설계를 받아야 2년 뒤에도 기계를 쓰면서 적은 요금을 내잖아요. 근데 지겹게 할부금 막 3년, 4년 내면 특히 이제 70대? 한 60대 후반? 부모님들 세대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냥 솔직히 젊은 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하상가나 이렇게 핸드폰 가게 갔는데 직원분들이 막 아이돌스럽고 잘생긴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핸드폰을 젊은 친구들이 가서 아이폰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 3년 할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2년 뒤에 중고로 팔면 기계값이 좀 나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할부이자도 더 내고 뭐 할부 기간도 좀 지겹고 핸드폰 바꿀 때도 많이 또 고민도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긴 할부는 추천하진 않지만 내가 알고 할부를 길게 하면 괜찮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긴 할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저 그 기기 반납하는 거 당해봤어요. 제가 핸드폰을 깨끗하게 써서 그 제도가 저한테 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게 마냥 50%가 아니더라고요. 핸드폰을 막 모시면서 썼어요, 거의. 결론은 장기 할부라든지 뭐 나중에 쓰고 반납하세요 이거 그 매장에 가잖아요. 그 매장에 그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바뀐 경우도 많고 그런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다음으로 현금 완납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말이 또 많아요. 이제 할부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요? 꼭 현금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카드 수납도 당연히 가능해야 정상이고요. 이 얘긴 조금 조심스러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 완납이 이득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할부 이자가 안 붙고 다달이 신경 쓸 것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죠. 거기까진 맞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성지라는 이름으로 파는 곳들 중 일부는 현금 완납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안 끊어줘요. 냉정히 말하면 판매처 입장에선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싸기만 하면 됐지라는 분위기가 만든 이 시장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금으로 완납하셨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통신사 고객센터나 가까운 공식 대리점에서 내 기기 할부금이 영원히 맞는지 조회해 보세요. 기기값은 현금으로 막 다 받아놓고 뒤로는 할부를 남겨두는 악질 판매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대리점 말고 인터넷 최저가 광고를 보고 갔다가 또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기기값 0원이라고 광고하는 휴대폰도 정말 공짜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선 일단 최저가, 막 0원 이렇게 걸어둬야 사람들이 클릭이라도 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갤럭시 S26 울트라 179만원, 109,000원 요금제 6개월 쓰면 2년 약정으로 70만원 할인, 이렇게 정직하게 다 써붙이면 아무도 안 눌러요. 그래서 앞에는 막 0원만 크게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유행하던 악덕 중고차 업자랑 좀 비슷해요. 막 미끼로 부르는 거죠. 0원 보고 갔는데 막상 가보면 109,000원 요금제 6개월, 제휴카드 월 40만원씩 2년, 이런 조건들이 줄줄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기기값 0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유 없는 0원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0원이 다 거짓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2년 약정 공짜폰, 어르신 요금제로 번호 이동하는 공짜폰, 아이들 키즈폰 신규 막 0원폰처럼 약정 조건은 있지만 기기값 자체가 진짜 0원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0원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막 깨알같이 붙는 조건들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